삼성전자가 지난 4분기 깜짝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갤럭시 노트 7의 단종, 최순실 게이트 같은 대내외 악재 속에서도 반도체가 효자 노릇을 했습니다. 정호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갤럭시 노트 7 단종에 따른 손실을 반영하느라 삼성전자의 지난해 3분기 영업이익은 5조 원대로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갤노트 7 430만 대의 리콜과 재고 처리 비용이 4조 원이나 들었습니다. 하지만 충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지난해 4분기 삼성전자 영업이익은 9조 2천억 원, 시장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깜짝 실적을 냈습니다. 분기 영업이익이 9조 원대에 올라선 것은 2013년 3분기 이후 3년여 만입니다. 반도체가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습니다. 인공지능과 사물 인터넷의 발달로 핵심 부품인 반도체 수요가 계속 늘면서 D램 반도체 가격은 지난해 5월 이후 2배 가까이, 낸드 플래시 반도체는 35%가량 급등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사업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모바일과 가전 등으로 균형 잡혀 있어 한쪽의 악재를 다른 쪽이 보완했습니다. 하지만 불투명한 세계 경기 회복세와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돼 오너 리스크가 부각되는 점은 부담입니다. 반도체랑 디스플레이가 실적을 견인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의 경제 상황, 그리고 한국의 정치 상황, 그리고 중국의 지금 스마트폰 수요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불확실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갤노트 7 발화 원인을 명확히 규명해 소비자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SBS 정호선입니다. 지금 받는 연봉의 8배를 줄 테니까 우리 회사로 와라. 이런 얘기 들으면 솔깃할 수밖에 없겠죠. 중국의 반도체 회사들이 우리나라 전문가들을 데려가려고 이런 유혹을 마구 던지고 있습니다. 노동규 기자가 취재를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반도체 전문가인 김모 전 상무의 중국 업체 이직을 막아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설계를 담당했던 김 씨가 회사와 약속한 이직 제한 기간이 끝나기 전에 중국 반도체 회사로 갔다는 겁니다. 이 중국 업체는 이전에도 SK 하이닉스 출신의 반도체 생산 직원들을 대거 영입했던 곳입니다.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고 삼성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기술적으로 많이 알고 있다. 다른 사람들한테 좀 시그널을 주는 의미도 있는 것 같고 말이죠. 국내 반도체 업계는 퇴직자를 중심으로 이미 1,000명 넘는 전문 인력이 중국에 넘어간 걸로 추정합니다. 전문성과 경력이 뛰어나면 많게는 무려 8배나 많은 연봉을 제시하며 유혹한다는 겁니다. 한 50대 넘어가는데 충분히 흔들릴 수가 있는 부분이죠. 자기가 있어봐야 한 2, 3년밖에 못 있는데 최대 3년이라고 그러면 산술적으로 한 7, 8년 정도는 더 버는 금액이 들어오다 보니까 국가 핵심 기술 인력의 이런 유출 상황에 대해 정부는 정확히 파악하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쉬쉬하며 은밀히 벌어지는 일인데다 직업 선택의 자유를 막기도 어렵다는 겁니다. 중국은 자국 반도체 산업에 법인세 감면과 22조 원 넘는 투자 기금을 조성하는 등 현재 15% 정도인 반도체 자체 생산 비중을 7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한국보다 약 3에서 5년 정도 뒤처진 걸로 분석되는 반도체 기술을 따라잡기 위해 더욱 인력 빼가기에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SBS 노동규입니다. 우리 수출의 주력 품목, 반도체가 잘 안 팔린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이 많았는데 실제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지난해 9월까지 최고 수준을 보였던 삼성전자 실적이 10월부터 꺾인 걸로 나타난 겁니다. 4분기 영업이익은 1년 전보다 28.7%, 또 사상 최대였던 전분기보다는 무려 38.5%나 줄었습니다. 반도체와 스마트폰 부문 부진 때문입니다. 너무 급격한 변화여서 오늘 주식시장도 흔들렸는데 앞으로 어떨지 노동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우리 수출의 20%를 책임지는 반도체의 위축은 수치로 확인됩니다. 지난해 12월 반도체 수출액은 88억 6천 달러, 앞선 해 같은 달보다 8.3% 줄었습니다. 27개월 만에 마이너스 기록입니다. 클라우드 산업 확대로 서버 장비에 들어갈 메모리 반도체를 사들이던 글로벌 IT 업체들이 잇따라 구매를 줄이고 나선 겁니다.
중국 경기 위축으로 나타난 이른바 애플 쇼크로 상징되는 스마트폰 판매 감소도 주요 원인입니다. was already expected and anticipated. The weakness is more broad-based, includes China and also outside of China, weaker smartphone as well as reduced demand for enterprise hardware and storage. 올해 반도체 시장 전망 역시 밝지 않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반도체 굴기에 주력하는 중국의 자급도가 높아지면서 공급 과잉이 예상되고 수익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반면 국내 업체들이 이미 선제적으로 생산 물량을 조절해왔고 5G 통신 상용화에 따라 수요가 살아날 거란 낙관론도 나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5G라든지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 디램이나 낸드의 수요가 감소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5월부터는 업황이 좀 턴어라운드가 되지 않을까. 문제는 새로운 산업으로 성장 동력을 찾을 때까지 반도체 업황에 매번 울고 웃는 상황이 단시간에 바뀌기 어렵다는 겁니다. 불씨가 여전한 미중 무역 분쟁과 잇따른 대외 악재는 통제할 수 없는 변수여서 업계는 더 긴장하고 있습니다. SBS 노동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 기업인 화웨이와 거래하지 말라는 미국과 만약 그러면 심각한 결과를 부를 거라는 중국. 이 두 나라 사이에 낀 우리 기업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화웨이가 삼성과 SK한테 반도체를 더 수출해달라고 요청했는데 물건을 더 사겠다고 하는데도 기업들은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먼저 노동규 기자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생산 세계 3위인 미국 마이크론사는 지난달 중국 화웨이와의 계약을 끊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에 응답한 겁니다. 화웨이가 부족한 물량을 채우기 위해선 반도체 디램 생산 1, 2위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사이익을 볼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예상대로 화웨이는 마이크론의 결정 직후인 지난달 말 두 기업의 반도체 수출 물량을 늘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삼성과 SK하이닉스 모두 주저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화웨이가 우리 국내 메모리 업체들에게도 조금 공급을 요청했는데 둘 다 약간 홀드해 놓고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수출을 늘릴 기회지만 미국의 눈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특히 다음 행보가 미국의 제재 대상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까지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일 수 있다는 게 한국 기업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삼성전자는 매출의 18%, SK하이닉스는 39%가 중국에서 나오는데 이 가운데 가장 큰 손인 고객이 바로 화웨이입니다. 또 두 기업은 중국 현지에 대규모 반도체 생산 공장이 있어서 자칫하면 제2의 사드 보복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경영계에선 현 시점에서 우리 정부가 원칙적인 통상 질서 외에 공식 입장을 절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특정 국가에 편을 드는 모양을 보이게 되는 경우에는 우리 산업계가 의도치 않은 큰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칙과 대명분에 입각한 입장을 표명하는 게 신중한 대응으로 최대한 시간을 벌면서 미중 분쟁이 타협점을 찾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답답한 상황입니다. SBS 노동규입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미국이 중국 기업 화웨이에 대한 반도체 관련 추가 제재 방침을 발표한 가운데 중국도 발끈하며 자국 기업을 지키기 위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할 거라는 성명을 내놨습니다. 미중 갈등 속에 반도체가 전략 무기가 되면서 우리 기업들도 난처해졌습니다. 노동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There has been a very highly technical loophole through which Huawei, this first rule is a very highly tailored thing to try to correct that loophole. 중국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추가 제재안이 나온 날 미국 반도체 대표 업체인 퀄컴과 인텔의 주가는 하락했습니다. 중국 역시 미국 기업에 보복할 거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화웨이 스마트폰 칩의 90% 이상을 생산해온 타이완 반도체 위탁 생산업체 TSMC는 재빨리 미국 편에 섰습니다. 미국의 공장을 짓기로 발표한 데 이어 화웨이의 신규 주문을 받지 않기로 했다는 외신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화웨이의 5G 통신 장비 칩셋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게 뻔해 미 정부의 궁극적인 목적이 중국의 통신망 장악을 견제하는 데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통신망 쪽으로 세계 시장 점유율을 넓혀가고 있었고 사이버 보안이 문제가 되면서 제재를 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설계만 해서 TSMC에서 제작을 하는 거고요. 그런 부분까지 다 막아버린 거죠.
반도체를 전략무기 삼은 두 강대국의 충돌에 한국 기업들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화웨이의 스마트폰 생산이 주춤하면 이 회사를 상대로 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매출 역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자국 반도체 기업을 국유화해 집중 지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시안 반도체 공장을 찾았습니다. 중국 시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보낸 거란 분석이 나오는데 사드 때처럼 미중 사이에서 양자태기를 강요받지는 않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SBS 노동규입니다. 현대차 울산 공장에 이어 미국에 있는 기아차 공장도 다음 주 이틀간 공장 가동을 중단한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가 부족해지면서 공급난이 일어난 건데 미국은 백악관까지 나서 반도체 수급 문제를 안보 현안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정우 기자입니다. 옵티마와 소렌토 등 연간 차량 36만 대를 생산하는 기아차 미국 조지아주 공장이 다음 주 이틀간 가동을 중단한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때문으로 보이는데 오는 7일부터 8일간 가동을 중단하는 현대차 울산 공장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GM과 포드, 폭스바겐 등도 이미 생산량 조절에 나섰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은 완성차 업계의 수요 예측 실패에서 비롯됐습니다. 코로나19로 판매가 줄 거라고 예상해 주문량을 줄였는데 지난해 말부터 백신 공급과 경기 반등으로 신차 주문량이 빠르게 늘면서 공급난이 닥친 겁니다. 전기차 수요가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기존의 휘발유 자동차라든지 우리가 디젤 자동차에는 반도체가 한 200개 정도 들어갔거든요. 전기 자동차에 반도체가 들어가는 개수가 약 한 800개에서 한 1000개 정도 됩니다. 가전이나 IT 제품에 들어가는 반도체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반도체 부족으로 폭스콘의 아이폰 생산량은 10%, 미국 가전업체 월풀 중국법인 생산량이 25% 줄었습니다. 반도체 공급난이 산업 생태계 위협으로 부상하면서 유럽연합과 미국이 반도체 산업에 수십조 원을 투자하기로 하는 등 주도권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자립을 국가 안보 과제로 다루는 미국은 오는 12일 백악관 주재로 대책을 논의할 계획인데 여기엔 삼성전자도 초청돼 논의 결과가 주목됩니다. SBS 김정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반도체 칩 부족 사태와 관련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삼성전자를 비롯한 관련 업체들을 불러 모아 화상회의를 열었습니다. 핵심 메시지는 미국 내에 반도체 공장을 지으라는 압박이었습니다. 먼저 워싱턴 김수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제너럴 모터스 공장은 오는 26일까지 개점 휴업에 들어갔고 포드 공장도 이번 주 문을 닫습니다. 반도체 칩 부족 사태로 멈춰선 겁니다. 반도체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백악관은 삼성전자를 비롯한 19개 관련 업체 대표들을 화상회의에 불러 모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 웨이퍼를 직접 들어올리며 반도체가 국가의 기초 인프라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These chips, these wafers, are batteries, broadband, it's all infrastructure. This is infrastructure. 또 중국은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의회에는 빨리 예산안을 통과시키라고 촉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제시한 2,530조 원 규모의 기간시설 예산 가운데 56조 원이 반도체 예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업체들에는 투자를 압박했습니다. They know better than anyone that our competitiveness depends on where you invest and how you invest. 반도체 부족 사태를 겪지 않기 위해 미국 내 반도체 공장을 추가로 짓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는데 삼성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삼성은 20조 원을 투자해 미국에 추가 반도체 공장을 짓기로 했지만 공장 부지 등을 발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패권 경쟁이 본격화하면서 우리 기업들에게 자국의 생산 시설을 지으라는 압박이 본격화되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수영입니다. 네, 그동안 정치권과 거리를 두면서 모습을 잘 보이지 않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최근 서울대 반도체 연구소를 찾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생산 장비를 둘러보고 설명을 듣기도 했는데 윤 전 총장은 반도체 산업을 사활적 이익이 걸린 분야라고 말했습니다. 백운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 이틀 전 5.18은 어떠한 형태의 독재와 전제에도 저항하라는 명령이라며 정치적 메시지를 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 다음 날인 17일 서울대 반도체 공동연구소를 찾아간 걸로 전해졌습니다. 우리나라 핵심 산업인 반도체 분야에 대한 정책 구상을 가다듬기 위한 행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윤 전 총장은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정덕균 석좌 교수 등과 만났고 반도체 생산 장비도 둘러봤습니다. 특히 3시간 가까이 반도체 분야에 대해 궁금한 점을 묻고 설명을 들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정덕균 석좌 교수는 SBS와 전화통화에서 윤 전 총장에게 PPT 파일을 보여주며 반도체 관련 기초 지식과 칩 생산 과정 등에 대해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윤 전 총장의 요청으로 만나게 됐다면서 반도체 공부를 한다고 해서 깜짝 놀랐다고 덧붙였습니다. 연구소 방문을 마친 윤 전 총장은 반도체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우리 산업과 경제, 나아가 국방 안보에 사활적 이익이 걸린 분야라고 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전 총장을 지지하는 전문가 포럼이 모레 공식 출범합니다.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을 지낸 정용상 동국대 명예교수 등 각계 전문가 33명이 이름을 올렸는데 윤석열 전 총장 측은 전문가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모임으로 안다며 윤 전 총장과 직접적 관련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SBS 백운입니다. 각 업체에서 주문한 설계대로 반도체를 만들어주는 파운드리 분야가 크게 성장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20조 원 규모의 공장을 미국 어느 지역에 세울지 부지를 곧 확정합니다. 같은 업계 TSMC와 인텔도 거액의 투자 계획을 밝혀 시장 경쟁도 뜨겁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지난 5월 삼성은 미국에 20조 원 규모의 파운드리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and I think we'll do great work together. 이후 텍사스주 오스틴시와 테일러시 두 곳으로 후보지가 압축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삼성이 텍사스 주정부에 제출했던 오스틴시 프로젝트 세금 감면 신청서 일부를 철회한 걸로 확인되면서 테일러시가 가장 유력한 후보지로 떠올랐습니다.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운영하기가 좋은 위치이고요. 반도체는 기본적으로 전기와 물 공급이 원활해야 되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유리한. 미국 측 요청도 있었지만 삼성이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선 건 반도체 매출 가운데 메모리 비중이 80%에 달할 정도로 쏠림 현상이 심해 비메모리 분야 경쟁력 확보가 시급하기 때문입니다. 경쟁 업체들의 설비 투자도 빠르고 공격적입니다. 파운드리 부문 압도적 1위인 대만 TSMC는 미국 애리조나주와 일본 구마모토현에, 파운드리 재진출을 선언한 미국 인텔은 유럽에 110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내놨습니다. 글로벌 IT 기업들이 최적화된 반도체 설계에 직접 나서면서 시장이 급격히 커지자 파운드리 업체들이 주도권 확보에 나선 겁니다. 아마존이라든가 테슬라, 구글, 엔비디아, 애플 전부 다 반도체를 직접 설계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5년 만에 미국 출장길에 오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공장 부지를 최종 확정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SBS 이성훈입니다. 한미 양국 정상은 함께 반도체 공장을 둘러보고 공동 연설에 나섰습니다. 먼저 연설한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 동맹 오랜 역사처럼 한미 반도체 협력의 역사도 깊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한미 간 지속적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최고은 기자입니다. 삼성전자 평택 공장 방문은 이번 회담의 핵심 의제인 경제안보 협력과 맞물려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동맹국 중심으로 공급망을 재편해야 한다는 데 방점을 찍었습니다. 양국의 역량과 기술적인 노하우를 통합함으로써 양국의 결정적인 반도체를 생산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할 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미국은 반도체 연구개발 설계의 선두주자이지만 생산시설이 부족한 만큼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공급 능력을 갖춘 한국의 반도체 동반자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투자를 통해서 텍사스에 3,000개의 새로운 첨단 산업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며 삼성이 이미 미국에서 창출하고 있는 일자리에 2만 개를 더하게 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미국과의 협력 관계를 통해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 기술 분야의 공급망 체계를 안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반도체가 갖는
경제 안보적 의미는 물론 반도체를 통한 한미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대통령실은 미국과의 경제안보 협력을 기술동맹과 공급망 동맹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해 왔는데 이를 아울러 경제안보 동맹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저는 반도체가 우리 미래를 책임질 국가 안보 자산이라고 생각하면서 과감한 인센티브와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양국은 경제안보 현안을 논의하는 상설 대화 채널인 경제안보 대화를 시설했습니다. 이를 통해 반도체 같은 첨단 기술 공조와 공급망 구축 등을 포함한 기술 동맹 핵심 의제를 조율하고 공동 대응할 계획입니다. SBS 최고은입니다.